정화라는 말에 숨겨진 비밀은 레어트 마키에게 생물의 다양성 가설이란 인간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핵심적인 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연구를 살펴보면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일시적인 노출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생물이 영구적으로 우리 곁에 머물지 않아도 피부와 장 내막에 접촉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자극한다. 이 발견은 건강한 노출과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활발한 순환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공기가 정화되는 고층 건물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매일 영양제 하나를 챙겨 먹으면서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지되리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르티의 마키의 연구로 막연히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오래 생각은 했지만 이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파라벤이 우리 미생물 개체군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도 다양한 복잡한 데다가 누구도 파라벤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비교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 공정보건 지지자들은 미국에서 파는 제품에 파라벤을 금지하도록 FDA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에 이를 승인했지만 미국에서는 업계의 경제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아직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파라벤 같은 항균성 방부제는 수많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음식 폐기물을 줄여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 환경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몸에 항균 제품을 바를 때마다 그 영향이 계속 누적될 것이다. 르티의 마키는 본래 생태학자이자 진화 생물학자이다. 그녀는 피부 미생물이 알레르기와 저희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집중적으로 피부 미생물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최근 연구에서 그녀와 동료들은 핀란드의 도시 개와 시골개를 연구해서 시골 환경에 사는 개들이 알레르기 증상 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알아냈다. 단지 장소와 정리한 것 같지는 않았다. 개들이 야외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는지 같은 생활 방식이 알레르기 발병률에 관련이 있었다. 르티의 마키에게 생물 다양성 가설이란 인간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핵심적인 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파라벤은 계획적으로 만든 항균 화합물이다. 다양한 세균과 균류를 죽인다. 이런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요점은 그 영향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이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연구진은 파라벤이 포함된 제품이 건강한 피부에서 로세오모나스 무코사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세균은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고 습진이 발생하면 급증하는 황색 부두상 후유인 2013년이 되어서야 FDA는 항균 비누 제조사의 항균 세정제의 효능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다. 기관은 성명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런 제품들이 병균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도구로 본다고 해도 현재는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보다도 병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다. 비누 제조사는 증거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 오래 신중히 절차를 거친 뒤에 FDA는 트이클로산, 헥사클로로펜과 그 외의 항균 성분 17종을 안전 증거가 불충분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비누에 첨가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2017년에 이 성분들은 시장에서 모두 사라졌다. 면역과 알레르기 질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산업화와 함께 증가해왔다. 오늘날 미취학 아동에게 음식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확률은 서방 국가에서 10%에 달할 정도로 중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도 오름세를 보인다. 제1형 당뇨병은 다른 나라보다도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흔하고 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비율은 유럽 전역에서 1년에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개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동유럽보다도 서유럽에서 2배는 더 흔하게 발생한다. 2008년 고립화와 산업화가 이런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적인 배경은 가깝지만 알레르기와 제1형 당뇨병의 발생률에서 염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주어진 노출에 림프구가 언제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반응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소아과 의사가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설명한다고 치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면역 체계는 특정 대상을 공격하도록 훈련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배우 크리스 플래시 벨로시랩터를 훈련한 방식처럼 공룡들 앞에 목표물의 설정 한 덩어리를 매달아 두면 된다. 이렇게 제한적인 노출이 백신 접종의 기본 개념으로 역세포가 침입자인 적을 알아보고 싸우도록 예비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미니어리라. 문제가 유달리 심각한 나라 중에 모잠비크가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곳의 인구 절반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 45살 주부인 멜리나 잘라느는 모잠비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마푸투에서 자랐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 물을 나르며 일상을 보냈다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형제자매와 함께 일주일에 4번 시초공이 있는 장소까지 힘겹게 걸어다니는데 낮에는 너무 뜨겁고 우물이 말라 있는 일도 있어서 주로 밤에 다녔고 물을 길어와서 집에 있는 물탱크를 채웠다. 10살 때는 5리터를 날렸다. 성인이 돼서는 물 나르기 전문가가 되어서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섞는데 필요한 물을 한 번에 하도 많은 사람이 피부관리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그 밑바닥에는 시장을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정직하고 선의를 가진 판매자도 많겠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양심적인 판매자도 숨어있다.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 속에 상원 의원 수잔 콜린스와 다이앤 바인스타인은 2017년 양당이 함께 마련한 개인관리 용품 안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들은 당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서 최소한의 안전 기준에 관한 결정을 회사가 각각 마련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학협회 내에 과학 전문을 실으며 현재 화장품 산업에서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한 회사나 개인이 자기 제품의 라벨 표기에 직접 책임을 진다. 결국 화장품 제조사가 제품을 FDA에 등록할 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지 말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명히 말해서 지금으로선 미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제조사들에게 제품 안전성을 검사하도록 강제할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털랩은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며 끝을 맺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선은 불분명하지만 규제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의약품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며 단연간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품은 안전성을 승인받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불일치는 때로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도 한다. 2017년 주요 언론 매체들은 헤어스타일리스트 체즈 딘이 만든 클렌징 컨디셔너가 유독한 화학물질 전혀 없이 순하다고 광고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엘리아나 로렌스라는 어린아이에게 탈모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다. 아이의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갔고 화학물질 속에서 다시 생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에 해독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네더탄 증후군을 가진 아기는 피부가 비늘 덮인 듯이 자라는데 잘 부스러지고 특히 구멍이 많다. 진액이 셀 수 있어서 탈수 증상을 일으키며 생명을 위협하는 혈육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침입하기도 쉽다. 성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알약을 달고 살며 때로는 스트레스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대부분
음식 알레르기, 건초열, 천식 같은 면역 관련 질환을 앓는다. 모든 단기적인 반응은 효소가 과하게 활동해서 피부가 망가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에서는 이 효소를 렉티라는 단백질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고, 2019년 어부와 동료들은 렉티를 분비하는 표피 포도상 구균종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 환자들의 피부에 이 세균을 제거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을 알게 된 드센베리는 피부에서 유분을 제거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여러 제품으로 피부를 벗겨내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깨달았다. 게다가 그녀가 더 꼼꼼하게 쓸수록 피부는 부족한 유분기를 자주 만들어냈다. 그녀는 여드름과 싸웠지만 이제는 그 싸움 자체가 문제였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두 손을 들고 모든 싸움을 멈췄다. 그녀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수년간 얼굴에 물도 묻히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었다. 물조차 질병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는 개념은 지나치다고 해서 드센베리는 샤워를 계속했지만 비누나 샴푸는 쓰지 않았다. 대중에게 유전적으로 조작된 세균을 몸에 바르도록 판매한다는 개념은 제품을 홍보하는 문구로 사용하기에는 석연치 않아 보인다. 과거 청기를 증시해온 사상의 대부분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히트필은 이런 치료법이 쓰이면 피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지트라가 현재 개발 중인 치료법은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처방약으로 교제도 받겠지만, 회사는 2020년 초 바이올과 제휴를 맺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표피상 포도상 구균을 담은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을 제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제품은 의약품처럼 까다로운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출시되었다. 히트필은 아지트라라는 생물 공학회사의 공동 창립자로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 표면에 서식하는 좋은 세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400년 기금을 모았고 2018년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리더 30일에 선정이 되었다. 2019년 말까지 회사는 $2,000만 넘는 기금을 마련했다. 아지트라의 목표는 세균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약물 준비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피부마다 거의 존재하는 종, 표피 포도상 구균 이용하는 방법으로 어와 동료들은 이 세균이 다양한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하도록 히트필의 표현을 빌리면 정보 제공자가 치료와 관련된 단백질을 분비하도록 유전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했다. 만약에 산성이 미생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면 위험하지 않은 미생물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유지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성은 피부 생태계의 정상대로 우리가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데 pH 지수가 바뀌면 생물체 개체군도 바뀐다. 다른 형태로 침입하는 확률보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 역시 질병을 야기하는 불기능 상태다. 피부 건강을 원할 때 pH 지수가 중심이 된다면 비누는 좋은 일은 아니다. 비누는 원래 높은 염기성을 띠며 pH 지수는 10.3에 달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비누는 염기성이 약할수록 기름기가 얼룩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 도어브는 피부 연화제가 첨가돼서 pH 지수가 7. pH가 너무 크면은 도트렉스이터를 비롯해서 그녀의 면역 체계를 음모론의 약물 치료를 했다.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물 치료로 간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달 검사를 받았다. 여드름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어떤 환자들은 항생제를 남용하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도움이 되겠지 하고 몇 달 내지는 수년 동안 항생제를 복용한다. 오랜 시간에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다 보면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위험해진다. 게다가 장과 피부에 미생물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런 경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은 집집마다 선반과 냉장고를 가득 채우며 대변 이식은 임상 실습 과정의 일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실습은
여전히 그런 나이가 하지만은 평균 근살 없이 말랐던 사람이 갑자기 살이 찌고 비만이 었던 사람이 돌연 살이 빠지는 등 새로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들의 기초대에서 살찐값을 바꾼 듯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떤 환자들은 기적적으로 생명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우려 제도 경화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미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가 타인의 배설물을 몸에 집어넣는 것이라니 참으로 재미가 있다. 언론의 마이아 드션 별이는 여드름이 심하게서 오랜 시간 힘겨워했다. 그제야 피부과 먹는 항생제와 바르는 항생제 끝으로는 스피로놀락톤, 고혈압이나 부종 치료에 써야되는 이뇨제도, 또 아큐테인처럼 몸에 부담이 되는 약까지 다양한 처방을 내렸다. 방금 언급한 약은 자살 경향성이나 염증성 질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알려진 약이다. 드셔버리는 호르몬 불균형이 여드름을 악화시킬지 몰라서 가족 계획도 미루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이 매번 사람을 좌절시키거나 해를 끼치는 시행착오만 반복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피부과 전문의들은 개개인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정리해서 습진을 발생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습진 외에 다른 질환이 원인이라 해도 환자에게는 무엇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목표에 더욱 집중한 접근법을 사용해서 피부를 정상상대로 되돌릴 수 있다. 때로는 프로바이오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른 연구 또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된다. 2018년에 습진의 프로바이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방을 해보기도 했다 하는 건데요. 건강한 제공자에서 얻은 세균을 아토피성 피부종 환자의 피부에 발라서 정상을 완화하고 치료기간을 줄여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환자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일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향후 임상연구에서 이 전력이 효과적이라고 입증된다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긴 변화는 기존보다 오래 지속되어서 매일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바꾸기는 새로운 개념의 접근법이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일 수도 있다. 청결은 정의 내리기가 불가능하지만 의미는 다양하다. 고립과 설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수와 다양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정하는 기준은 사회에 따라서 다르고 쉽게 변할 수 있으며 제멋대로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기르다 보면 피부를 돌보는 방식이 결코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가 있다. 이상적으로 말해서 청결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려면 엄격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걱정을 덜고 인간의 복잡성을 끌어안아야 한다. 이 모험은 세상을 우리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선별적인 위생 의미 있는 노출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에 있는 일체감은 내가 지금까지 찾아낸 어떤 정의보다도 청결의 문제에 가까울 것이다.